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7일 화요일 아침 9시 33분입니다. 원래 아침 영상은 보통 이제 미국이 어떻게 마감을 했냐를 살펴보는 자리죠. 근데 어젯밤에 미국이 휴장했기 때문에 지금 아침 영상은 뭐 별로 그렇게 길게 드릴 말씀이 없고 간단하게 점검만 몇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동절로 휴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일단 좋았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보시면 뭐 독일이 거의 1% 가까이 상승 마감을 하고요. 물론 아직 정고점을 넘어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어젯밤에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 그 전 세계 주식시장은 그 미국 고용지표 쇼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다 좋았습니다. 미국이 하루 쉬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 눈치를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시아장이 뭐 일본, 중국이 급등했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어제 그래서 굉장히 좋게 마감했죠. 하여튼 그 지금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는 거에 대한 반응이 주식시장의 급등이었습니다. 미국이 문 닫아서 뭐 눈치 보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보셔야 될 거는 이 지금까지의 이 고용지표에 대한 반응이 이게 진짜냐? 라는 거를 이제 오늘 밤 정도에 이제 오늘 밤부터 미국 장 열리면 이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죠? 뉴스 나온 거 몇 가지만 뭐 대충 살펴보면 중국 이야기들이 좀 몇 개 나오고 있는데, 중국 인민은행 금융안정 보고서 발표했는데 뭐 부동산 대출 제한 유지한다라는 거, 그 부동산 관련된 그런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부동산 버블 이런 우려를 나타내면서 약간 좀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는 이런 모습. 한편으로 요즘 중국이 성향이 조금 둔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이라고 피치에서 주장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봐야 이런 조치들이 약간 좀 미세 조정에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큰 통화정책, 잠궜던 수도꼭지를 다시 트는 거는 큰 통화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지준율 인하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세 조정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대놓고 이제 연내 테이퍼링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감히 어떤 신흥국이 자기네 통화 가치를 말아먹을 생각을 하면서 그 완화적으로 통화 정책을 확 틀겠냐고요, 그죠? 아무튼 그 전 세계 기준은 뭐 미중 무역 분쟁이니 뭐 미중 패권 전쟁이니 해도 미국이 어쨌든 그 전 세계 중심이죠. 미국이 지금 이제 통화 정책 긴축 쪽으로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아니죠. 올해부터 이제 수도꼭지 잠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 일단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뭐 보시다시피 특별한 뉴스 같은 건 없었던 것 같고, 어젯밤에 달러 같은 경우는 일단 살짝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글쎄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젯밤 달러 같은 경우는 여기 양봉을 만들면서 그 92점 초반에서 일단 뭐 어느 정도 일단 이 하락을 멈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정이 멈추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 어딘가에서 조정이 그만 나오고 반등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이 슬슬슬슬 이렇게 고점을 높이는 추세대에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런 라인에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거보면요, 그죠? 한 번쯤 반등이 추가로 아래로 가더라도 여기는 일단 쉴 수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확 보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방향전환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뭐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 이 달러의 양봉이 튀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은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일단. 그래서 일단 양봉 요렇게 원달러 환율도 1155원 정도 부근에서 대충 어느 정도 좀 약한 지지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55원이란 자리가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대충 여기 정도죠. 여기 있는 직전 고점 자리에서 어떤 그 지지력을 일단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도 이 조정을 멈췄으니까 원달러 환율도 이 내려오는 걸 멈추고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런 거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놓고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살펴봤고, 위안화 같은 것도 한 번씩 잘 살펴보세요. 위안화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가 일단 양봉이 어젯밤에 나왔고, 연속적으로 양봉 나올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거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재밌게 볼만한 건 일본인데요. 오늘도 1%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같은 경우 계속 변동성을 터뜨리면서 콜 대박, 아마 콜 몇백 프로 정도 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고점들이 머지 않았다라는 거, 중요한 저항들이 머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중요한 저항들을 앞두고 이렇게 폭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내가 뭐 일본 쪽을 뭘 알아가지고 일본 증시에도 난 베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신다면은 뭔가 어떤 이 조만간 그죠? 어떤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미국 문 닫아놓고 일본 급등하고 중국 급등하고 어젯밤에 유럽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 어젯밤에 유럽이죠. 유럽도 보시다시피 장대 음봉 몇 개 만들어 놓고 아래로 갈 것처럼 해놓고 또 양봉 띄워가지고 이 음봉들을 또 의미를 퇴색시켜 버렸는데 어제 하여튼 1% 가까이 또 올랐단 말이죠. 이런 자리에서. 아마 다 같이 이렇게 전 세계가 오르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긴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의미를 좀 알기 어렵지만은 글쎄요, 왜 그럴까요? 아무튼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그 자신 있으신 분들은 저런 장대 양봉을 오히려 어떤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 듭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당장은 아닐 거고요. 어쨌든 지금 어쨌든 이 어떤 증시가 반등하고 있고 양봉이 튀어나오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멈춰야지 숏배팅을 하는 거니까 숏배팅은 일단 잠시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요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 정도 보실 수가 있겠고,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솔직히 저는 오늘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 중인데요. 별로 그렇게 신뢰도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냥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일본 지금도 분위기 굉장히 좋거든요. 유럽 어제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 근데 왜 코스피는 이 모양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신뢰도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아무튼 그 코스피는 현재 420을 계속 못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그죠? 420 못 넘어가고 있다는 게 어쨌든 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오늘 뭐 넘어가면 뭐 넘어가는 건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이 계속 420 넘지 못하는 모습 보여진다면 당연히 또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또 많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뭐 제가 길게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콜옵션들 같은 경우 어젯밤에 많이 힘을 모아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힘을 모아놨고 21선과 5일선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수렴은 충분히 다 했단 말이에요. 수렴할 수 있을 만큼 수렴했어요. 그리고 힘을 모아놨으면 갈 때가 되면 가야 돼요. 그 갈 때라는 게 뭐 이번 주 아니면 오늘도 솔직히 가야 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솔직히 위쪽으로 21선 갭 상승으로 강하게 돌파 한착하면서 정고점 넘어가면서 콜옵션들이 폭등하면서 초대박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날인데, 근데 아무튼 이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의 영향인지 옵션 만기 이런 영향이 있어서 지금 못 가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이유에선가 모르겠는데 유럽이나 일본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가야 될 자리에서 일단 못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되는 날이긴 해요. 물론 뭐 장 막판에 다 아랫꼬리로 달고 장대양봉 띄울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 이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는 모습은 콜옵션이 굉장히 치명적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종가까지 이런 모습 나오게 된다면 와장창 할 수 있겠죠. 콜옵션 와장창 하면서 풋옵션들이 또 대박으로 또 살아날 가능성도 여전히 있긴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구경만 할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콜옵션이 위쪽으로 폭등을 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숏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좋은 거는 이번 만기주 내에 콜 대박을 주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만기주에 콜 대박 나면은 선물 1, 2포인트만 올려도 콜은 장대 양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만기 끝나고 나서 이제 10월물 옵션 가지고 여기서 콜 대박을 주려고 하면 정말 지수가 정말 많이 올라야 콜 대박이 나잖아요. 그죠? 만기주하고 만기가 끝난 그 다음 주하고 옵션의 움직임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만기일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뚱뚱한 옵션으로 움직이려면 정말 선물이 많이 올라야 되는 점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숏을 보시는 분들이 좋은 그림은 아무튼 이번 주 내에 만약에 콜옵션이 위쪽으로 준다면 이번 주에 오르는 게 더 낫긴 나을 거라는 생각. 근데 지금 어쨌든 이번 주에 오른다는 게 아니고요. 오른다면 이번 주에 오르는 게 아마 숏 보시는 분들께 훨씬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싶고, 오늘 이렇게 마감해버리면은 또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또 이렇게 되면 420 못 넘어가고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는 거라 분위기는 또 안 좋아질 수 있겠어요.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그러니까 이 뭐 지금쯤 베팅하시거나 아니면 장 마감할 때 마감하는 거 보고 베팅하시거나 뭐 둘 중 하나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지금 베팅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락 마감하고 5일선 정도 깰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종가에 보면 종가에 5일선 깰 거야 라는 생각 정도를 갖고 지금 코스닥 숏 베팅하는 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 베팅하셨던 분들은 이게 장 막판에 양봉이 올라오고 상승 마감 해버리면은 놔줘야겠죠.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겠죠. 반면에 이제 장 막판까지 기다렸다가 뭐 5일선 깨거나 뭐 하락 마감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한다 숏을, 그런 거는 뭐 괜찮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여기서 저항을,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중요한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추세선에서 저항을 의식하면서 여기다가 어떤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아래쪽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느냐 말 것이냐, 그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단은 추세선에서 이틀째 일단 못 넘는 모습이 진행 중이긴 하거든요. 이게 확인이 되면은 뭔가 또 한 번쯤 또 들이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하고 다음번에 1510자리를 다시 한번 붕괴시키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코스닥은 조금 더 어깨를 펴고 좀 당당해질 수 있겠죠, 숏 보시는 분들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하고, 하여튼 그래요. 지금 만기주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런 시세에 끝까지 믿으면 안 됩니다. 만기주에는 언제든지 뒤통수 맞을 수 있다는 거. 장중에 얼마든지 되돌립니다. 폭락하고 있다가도 아래꼬리 쭉 달고 올라오고, 폭등하고 있다가도 윗꼬리 쭉 달고 밀리고, 그런 게 만기일이니까 아무튼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오늘 차분히 그냥 종가 정도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420이란 자리에서 한번 자금을 집행하신 분들은 어쨌든 420 부근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뭐 확정된 게 없거든요. 뭐 만약에 내가 오늘 더 사고 싶다면 장 막판에 이렇게 마감되는 거 확인하고 나서 물량을 더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굳이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날에 굳이 뭐 장중에 뭐 숏을 막 사보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아무튼 현금 아껴 쓰자라는 게 제가 뭐 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아직까지 모릅니다. 425 넘어갈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조용히 N자로 꺾일지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 관리 잘하자. 뭐 계속 똑같은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어젯밤에 미국이 쉬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간단하게 카메라도 안 켜고 약식으로 좀 진행했습니다.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